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구매하시나요? 로또를 구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매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물론 실제로 로또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겠지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구매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가 될 수 있겠지요. 실제로 많은 당첨자들도 꿈을 꾸고 뭔가 느낌이 좋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샀는데 당첨이 됐다는 인터뷰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만약 로또를 사면서 나도 당첨되어 보고 싶다 하는 가벼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가득해지는 꿈을 비롯해 로또 당첨자들이 실제로 꿨다고 하는 꿈, 그리고 책 속 지혜를 통해 운을 상승시키고 불운을 막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일상에서 운을 받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재물운이 가득한 꿈. 사실 전날 밤 꿈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느낌이 좋을 때나 길몽의 꿈이었다면 우리는 복권이나 로또에 기대를 갖고 부푼 마음에 가볍게 구입해 볼 수 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만큼 재물운이 가득한 꿈은 무엇일까? 순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몽으로 여기는 꿈이다. 첫 번째는 돼지 꿈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재물운 상승의 꿈이다. 꿈속에서 돼지의 상징은 풍요, 재물, 이권, 금전운의 상승을 말한다. 특히 이 중에서 으뜸으로 좋은 꿈은 돼지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꿈, 우리 안에 돼지가 가득한 꿈, 돼지 잡는 꿈, 돼지를 안고 있는 꿈, 돼지가 똥 싸는 꿈이다. 두 번째는 똥꿈이다. 꿈속에서의 똥은 재물, 금전운, 횡재를 뜻한다. 똥, 오물이 본인에게 달라붙는 꿈, 똥밭에 있는 꿈이 특히 좋은 꿈이다. 똥꿈을 꾸는 경우 대부분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다른 꿈은 몰라도 똥꿈을 꾸는 경우 무조건 로또를 사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돈이 생기지 않더라도 계약 등의 좋은 일이 발생한다. 세 번째는 불나는 꿈이다. 불꿈은 특히 집이 활활 타오르거나 빌딩이 활활 타오르는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된 사례가 많다. 그런데 불꿈을 꾸었다고 모두 좋은 건 아니며 불타고 재만 남은 꿈, 불 속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검은색 연기였다면 좋지 않은 꿈으로 풀이된다. 네 번째는 조상이 나오는 꿈이다. 방송에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던 것이 조상님이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다. 꼭 번호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해도 조상님의 표정이 분위기가 상태가 좋았다면 좋은 꿈이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와 비례해서 인생의 좋은 쪽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낳는 꿈이다. 출산을 하는 꿈은 일에 대한 성과를 이루게 됨을 말한다. 본인이 노력하던 것들에 대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됨을 말하기도 한다. 이 꿈은 보통 태몽을 이야기하긴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횡재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는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 왕 또는 귀인을 만나는 꿈이다. 왕 또는 대통령의 상징은 무엇일까? 바로 권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대통령이나 유명한 정치인이 꿈에 나온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소원하던 일을 이루게 된다.
현재의 대통령이 나오는 꿈보다는 전직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고, 서거하신 대통령이 나올수록 더 좋은 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나에게 유명인이 선물을 해주거나 악수해주는 꿈은 길몽이어서 재물운이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을 의미한다. 7번째는 황금을 보거나 줍는 꿈이다. 황금은 아시다시피 재물운을 상징한다. 그러니 굉장히 좋은 길몽이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황금 꿈을 꾸게 되면 인생이 잔잔한 바다를 순항하듯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무엇보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운이 따르는 꿈이다. 예기치 못한 좋은 일이 줄줄이 생기게 되면서 단숨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고 한다. 또 금전적으로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주로 로또에 당첨되는 꿈이고 혹은 승진될 가능성도 높은 꿈이다. 재산을 상속받거나 투자 등에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로또 당첨자가 실제로 꾼 로또 당첨 예지몽. 그렇다면 실제 로또 당첨자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물론 꿈을 꾸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꿈을 꾼 경우도 많아서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는 타인이 내 집에 와서 똥을 싸는 꿈이다. 이 꿈은 연금 복권 1등 당첨된 분이 꾸신 꿈이다. 가장 우리가 흔히 아는 재물복의 대표적인 꿈이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똥꿈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와서 변을 받고 그로 인해서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뚫었다고 한다. 꿈에서 깬 뒤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로또와 연금 복권 5개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 2가지 중 연금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다. 연금 복권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니 정말 제2의 월급이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두 번째는 돼지가 뛰어들어오는 꿈이다. 이 꿈은 로또 1등 당첨자의 꿈이라고 한다. 꿈속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길을 걷는데 뜬금없이 큰 돼지 한 마리가 꿀꿀 울면서 자신에게 뛰어왔다고 한다. 놀래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돼지가 너무 빨리 뛰어와서 엉겁결에 돼지를 끌어안으면서 꿈에서 깼다고 하는데 뭔가 돼지가 나온 꿈은 재물꿈이라 생각해서 그 주에 로또를 여러 개 구매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하나가 당첨이 되어서 30억에 가까운 1등 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알면서 유명한 재물에 근접한 꿈이 바로 돼지 꿈이다. 오죽하면 돼지가 꿈에 나오면 로또나 연금 복권을 사라는 말도 주변에서 자주 하곤 한다. 실제로도 다양한 복권 종류에서 돼지 꿈을 꾸고 산 경우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태몽으로 돼지 꿈을 꾸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하고 돈이 많은 사람으로 한평생 산다는 좋은 의미도 있다. 돼지 꿈은 태어나서 꿔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할 수 있다. 한 번이라도 나오면 행운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세 번째는 구덩이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꿈이다. 로또 1등 당첨자의 꿈이다. 총 20억에 당첨된 1등 당첨자의 꿈은 불을 보는 꿈이다. 구덩이에서 불길이 크게 올라오는 불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분의 경우 욕심이 적은 편이라서 그냥 2등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로또를 사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구덩이에서 불길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장 5,000원 로또 1개를 구매했는데
1등에 바로 당첨된 케이스다. 실제로 불길이 치솟는 꿈의 경우 귀한 물건을 얻는 대표적인 꿈으로 여겨진다. 보통 과거부터 동물, 재물, 돈, 곡식 등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화들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길몽 중 하나다. 불길의 크기가 클수록 더 좋은 꿈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조상을 비롯한 귀인이 나오는 꿈이다. 20억에 당첨된 로또 1등의 꿈이다. 과거의 사진으로만 봤던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었기에 뭔가 이상해서 그 다음날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만나본 적 없는 조상님이 나오는 꿈은 좋은 꿈이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유명한 것이 바로 조상님을 비롯한 귀인들이 나오는 꿈이 길몽이다. 실제로도 우리가 얼굴로만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우리의 선조님들이 꿈에 나오는 경우에 로또를 사서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5번째는 크게 다치거나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꿈이다. 연금 복권 1등 당첨자의 꿈 사례이다. 크게 다치다니 상상만 해도 무서울 텐데 보통 꿈의 경우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치아가 모두 빠지는 꿈의 경우 길몽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몸에서 피가 많이 나거나 크게 다치는 꿈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꿈의 경우 얼핏 보면 흉몽 같지만 오히려 복을 불러오는 길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연금 복권에 당첨되신 이분의 실제 꿈의 경우 차에 치이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찜찜해서 기분이라도 전환해 보려고 복권을 구매했는데 놀랍게도 당첨이 되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지금껏 크게 기대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애썼는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무척 기뻐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실제 사례도 더 찾아보니 몸에서 피가 많이 나는 꿈을 꿨는데 당첨이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어쩌면 달려온 자동차가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돈을 가득 실은 복덩이가 아니었을까? 6번째는 유명인을 만나는 꿈이다. 이 역시 로또 1등 당첨자의 꿈이다. 꿈속에서 유명인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 유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꿈꾼 당첨자 자신을 매우 존경하는 듯 했다.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어서 신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은 너무 현실적이었고 순간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음날 집 근처에서 로또를 구매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유명인을 만나서 즐겁게 노는 꿈들은 길몽으로 해석된다. 다른 당첨자들도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스타를 만났거나 연관은 전혀 없지만 정말 유명하고 품성이 좋게 느껴졌던 유명인 또는 정말 유명해서 존경받는 정치인들의 꿈을 꾸고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다. 7번째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꿈이다. 로또 1등 당첨자의 꿈이다.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당연스럽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구경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해방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꿈에서 본 하늘의 색도 선명해서 그 주에 로또를 구매했는데 놀랍게도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한다. 선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상금의 큰 부분을 기부하는 데 썼다. 돈이 좋은 곳으로 가서 쓰이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새가 되는 꿈 또한 길몽 중에 길몽으로 손에 꼽힌다고 한다. 생각보다 쉽게 꾸기 힘든 꿈이라서 혹시라도 이러한 꿈을 꾸게 된다면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운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온다.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났다는 말이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직장에서도 그 사람은 뭔가를 타고났어 라고 할 때가 있다.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하곤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라며 감탄하게 된다. 그때의 타고난다는 운의 강함이다. 하지만 주변의 기대 역시 중요하다. 저 녀석이라면 뭔가 해결해 줄 거야 라거나 지금은 저 사람의 운에 승부를 걸어보자 같은 주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싶을 때 운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때가 많다. 더구나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다.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뿐이다. 성공률로 말하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상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한 상황이다. 타고난 사람 등 뒤에서 나도 운만 있으면 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그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야 라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한다. 성공하면 자신의 실력 덕분이고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남 탓이나 세상의 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기에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운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를 것이다.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운은 주사위 같은 것이라서 던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하지만 요즘 좀 재수가 좋은데라든지 운이 들어왔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혹은 돈의 회전이 잘 된다든지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서 기분이 좋아질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아난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어차피 상황이 또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 괜찮아,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있다.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힘을 믿게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즉, 그냥 운이 아니야. 나에게도 그 정도 능력은 있어 하는 마음가짐이다. 물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자신감이 움츠러든다. 역시 나는 운이 없어라고 또다시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설령 운이 좋았을 뿐이어도 그때 생겨난 자신감과 성취, 희망은 잊지 말자.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을 행운이라 받아들일지 불행이라 여길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자신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정신 건강에 좋을 리 없다. 비관적인 사고방식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든지 모두가 잘 되어도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자신 없는 상태로 반쯤 포기하고 만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라서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만남에도 소극적이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호감을 느껴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언젠가는 끝날 거야. 틀림없이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고 모든 일에 우울하기만 하다. 하지만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정신건강을 해치는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먼저 운이 강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더 적극적이다. 이 역시 신중한 사람이 볼 때는 여간 위태로워 보이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별로 경계하지 않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흥미를 보이고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에게 다친 적은 없으니 운이 어지간히 좋은가 보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어쩌면 남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몇 번이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행운의 만남을 여러 번 경험했다면 역시 운을 잘 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운이 강한 사람은 불안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내 평판은 별로 좋지 않지만 동료에게는 행동력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도 들어준다. 말하자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이다. 사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 장점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성실히 대하므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친한 사이에는 장단점도 서로 알고 교제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적으로 되기 쉽지만 서로의 장점만 보고 하는 교제는 건조한 것 같아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에 너무 신중한 사람은 결국 주위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안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된다. 하지만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가 지금까지 어떤 행운을 불러온 적이 있던가? 타인에 대한 과잉 방어는 결국 행운조차 다가오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 돈과 운의 흐름을 내게로 오게 하려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을 생각하고 대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왜 고흐는 빈털터리였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라는 책을 흥미있게 보았다.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돈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고흐와 피카소처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고흐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에만 집중했고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던 피카소와 그렇지 못했던 고흐는 금전운이 크게 달랐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만 열중해 있기 때문에 그림을 판매할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림 판매 관한 것은 미술 상인 동생에게 모두 일임했다. 자신의 그림이 팔리지 않아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피카소는 고흐와는 달랐다. 그림을 새로 완성하면 미술상들을 불러들여 자신이 그린 그림의 배경과 의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한자리에 미술상들을 부르면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나는 화가다. 화가는 그림을 팔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림을 잘 팔기 위해서 구매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 만족감이 구매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금전운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까?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할까? 돈의 주인이란 돈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대로 돈의 노예는 늘 돈 걱정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쓰며 모든 것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탓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돈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돈과 즐겁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파트너로 보는 사람이다. 돈의 주인 혹은 노예인 사람은 결국 승패의 세계에 살아간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돈 위에 서서 군림하려 들고 돈을 쓰면서 얻는 가치보다는 돈 자체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세계에 산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게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더 슬퍼지기 때문이다. 또 늘 파트너로 보고 친구로 대하는 사람은 대등한 세계에서 산다. 돈과 대등한 세계에 사는 사람은 돈을 득실로 따지지 않는다.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존재로 돈에 휘둘리지도 않고 휘두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좋은 금전운을 끌어 당기지 않을까? 운이 강한 사람의 마인드. 행운의 씨앗부터 뿌리자. 운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 듯하다. 뭔가 큰 실패나 불운을 만나도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 이번에야말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지. 아마 저 사람은 당분간 일어서지 못할 거야.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바로 기운을 되찾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계약이 거의 다 성사된 시점에 취소당해서 상사에게 야단맞고 좌절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다른 큰 계약이 날아들어 단번에 만회하는 타입이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역시 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감탄한다. 보통은 신뢰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 사람은 보통 운이 아니야라며 놀라지만 설령 불운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행운의 씨를 아직 다른 곳에도 뿌려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해도 저것이 성공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운이 강한 사람은 우연한 행운이 그 사람을 향해 날아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 움직여서 많은 운에 도전하고 있다.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 번 시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으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나쁘다고 한탄만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설령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도 주저하는 동안 기회는 멀어지고 만다. 시도를 피하면 좋은 운이 멀어진다. 운이 좋고 나쁜 것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의 좋은 예다. 딱히 외모가 수려한 것도 아닌데
여성들이 좋아하거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남성의 대부분이 부지런하다. 여성에게 가볍게 식사를 청하곤 한다. 상냥하고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떠한가? 전혀 인기가 없다. 자존심이 세거나 까다롭거나 내성적이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인은 그런 자신에게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저 녀석처럼 여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라며 자신이 인기 없는 이유는 그저 적극성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마음만 먹으면 나도 얼마든지라는 생각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 적극적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행동한다. 설령 실패를 많이 해도 착실히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실패도 경험의 하나이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커리어를 쌓아나간다. 이런 사람은 운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나에게도 저렇게 맹렬함이 있다면 생각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저렇게까지 못하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고 매일 평범하고 변화없는 업무에 불만을 품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운이 나쁜 사람이다. 지금의 당신은 어떠한가? 그러고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마음은 사라졌지. 벌써 몇 년이나 이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왔어.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운이 아니라 시도다. 의욕은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다. 일단 움직여라.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당신에게 반드시 다가온다. 불운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살아있는 한 운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운이 좋아지는 중요한 사고방식이 한 가지 더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또한 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한 방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 나는 운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그대로 늪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라며 불운 속에서도 무언가를 잡으려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입시에 실패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차피 운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들어가면 되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도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이 대학에서도 좋은 교수님이 있고 재미있는 학생도 있을 거야. 뭐든지 많이 배워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 그 시점에서 불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즉, 어떤 불운에 직면해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넘어져도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불운을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다. 절대 그런 자세를 잊지 말기 바란다. 모든 불운은 결코 장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일회성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다면 아무리 큰 불운을 만났다 해도 그 뒤에는 행운이 남아있고 그 행운을 스스로 잡을 수 있다. 불운을 계기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행운을 잡는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저버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잘 안 풀리는 일이 계속되면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해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하면 그중 몇 개는 잘 풀리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맺기도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운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고방식이나 방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 문제는 행운이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 간다. 평범해도 건전한 사고방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은 운을 잡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는 자세다. 이미 충분히 운이 강한 사람인 셈이다. 행운은 있다. 행운을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온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시보 효과 역시 일종의 잠재의식의 자기 암시로 볼 수 있다. 행운을 믿으면 행운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행운은 있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라고 믿으며 적극적인 암시를 주도록 하자.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행운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보자. 더 큰 행운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해보자.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로또 당첨자들의 꿈 정말 신기하면서도 놀라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재물운이 서서히 상승한 많은 분들이 선행을 베풀며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미래는 정말 장밋빛으로 밝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미소 지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